네, 안녕하세요. 정보 시간입니다. 그래서 1학년 1반. 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렇습니다. 제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강의 들은 다음에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한 번만 해보시면 패턴을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육회 문제 가지고 한번 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하면서 이게 몇 번 문제 나왔다, 몇 번 문제 나왔다 이렇게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문제 한번 가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if와 mid 함수 사용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9회 2번 문제 한번 가보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9회 2번 문제. 가입 연도가 2017년 이하이면 요거 이하라는 거 가르쳐 줬죠? 부등호 표시는 어떻게 한다? 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 2019년 이하이면 그 외에는 공배 세까지 물어보니까 여기도 if가 두 번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if는 항상 예 아니오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만 한 거고 뭐 상관없죠. 자, if 가입연도 있어요. 여기 있지, 가입연도 요거죠. 여기 가입이니까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year 하게 되면 네, D5에서 네, 연도만 찾아오세요 이 뜻입니다. 연도만 찾아오세요 year. 자, D5에서 연도만 찾아오면 2017을 찾아올 겁니다. 2017이 나 2017보다 작거나 같으냐 그러면 얘는 스테디는 되겠죠. 이렇게 열으면 D번 문제니까 스테디를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함수를 만드는 거. 근데 만약에 2017이 아니었어요. 이거 아니었죠. 이게 아니었다면 얘는 뭘로 해야 될까요? 얘는 fast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함수, 여기서 새롭게 나온 함수는 year라는 함수가 뭐다? 네, 어떤 특정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는 파트에서 연도만 찾아온다. 네, 뭐 당연히 months 하게 되면 월만 찾아오겠고, day 하게 되면 요 일만 찾아오겠죠. 그래서 요거 함수만 익혀주시면 똑같은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도 역시나 똑같은 문제였죠. 예, 똑같은 문제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f를 이용한 문제. if가 mid 함수 똑같이 이용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여기 좋아하는 거,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이거죠. 이거 세 번째 글자가. 세 번째 글자가 1이다. 그러면 언어에서 세 번째에서 한 개만 가져왔을 때 요게 1이면 서울이고요. 요게 2면 경기 인천이고 요게 3이면 기타로 표시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이제 함수 이제 익혀질 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어느 셀에서 관리 코드에서 요 관리 코드에서 세 번째에서 몇 개 가져와요? 세 번째에서 몇 개 가져와요? 한 개 가져온다. 그렇죠. 이거 한 개만 가져. 이 무슨 함수? B5에서 무슨 함수죠? 네, 미드 함수. 이거 사용법만 익히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했을 때 1이면 서울, 2면 경기 인천. 세 번째는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f mid 함수는 이렇게 해서 세 문제만 연속해서 풀어보시면 뭐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줘도 여러분 스스로가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f mid 함수 어렵지 않은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choose 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 처음에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가 뭐였었죠? 네, 이 월요일 따옴표를 붙여야 된다. 화요일 따옴표 붙여야 된다. 수요일 따옴표 붙여야 된다. 그래서 일요일까지 써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choose 함수 하게 되면
여기 어떤 특정한 수가 나올 거예요. 여기가 컴퓨터가 계산해서 우리한테 수를 알려주면 그 수에 따라서 1이면 월요일, 2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알려주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여기가 월요일은 1로 시작한다 이러고 있죠. 우리나라 달력을 잘 보시면 네, 달력을 보시면 안 되겠네. 선생님 달력 봤을 때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통 달력에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네, 이 엑셀 함수에서는 보통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위키데이 함수 쓸 때는 2번을 쓴다는 거 꼭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1이면 월요일, 7이면 일요일로 계산해 준다. 이 함수였고 이것도 7회 2번하고 10회에 2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보시다 보면 다 똑같은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7회 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정답이 똑같아요. 그쵸? 이거 하나만 바뀐 것 같아요. H5만 바뀌고 나면 정답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주문 요일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choose 함수와 위키데이 함수의 월요일 이렇게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choose 함수 쓰시고 choose 함수 쓰시고 여기다 위키데이, 자, 위키데이 쓰시고 어느 셀에서 불러온다? 어느 셀? H5죠. 주문 요일이니까 여기에서 주문 요일을 H5에서 우리는 몇 번째 반환 타입 써요? 네, 두 번째 거. 이거는 그냥 두 번째 거. 그럼 얘가 1이든 2든 7 범위에서 숫자를 주면 그거에 따라서 choose 함수가 1이면 월요일이라고 표시해 줄 거고요. 2면 화요일이라고 표시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쭉 해서 똑같은 문제예요. 그렇죠?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한 문제 더 풀어보면 이 문제인가요? 자, 이 문제가 좀 쉬워 보이죠? 왜? 이 문제는 세 개네요. 그렇죠? 뭐 if 문제로 풀어도 if 미드 문제를 풀어도 이 문제는 풀려요. 그렇지만 문제는 항상 함수를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함수를 푸는 게 아니라 주어진 함수를 풀어야 되니까 choose 함수가 되겠네요. 자, choose 함수 써주고요. 그냥 마지막 글자라고 하게 되면 right 쪽에서 마지막 쪽에서 찾으면 되고 첫 번째 글자면 left 글자, 그쵸? right, left 여러분들 뭐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시면 되겠고 1이면 쿠폰 증정, 2면 음료표트, 3이면 공백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상관없죠. choose 함수 쓰시고 right가 아니네요. right 쓰시고 마지막 글, 이거의 마지막 글자를 했잖아요. 얘가 B5 마지막 글자 한자만 불러오세요. 한자 그렇죠? 한자만 불러오세요. 이게 1이냐 이게 2냐 이게 3이냐 그죠? 이거를 choose 함수니까 단순하게 컴마 해놓고 1이면 쿠폰 증정, 그 다음에 2면 음료 리필, 3이면 공백은 여러분들 이렇게 따옴표만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 따옴표 연습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여는 따옴표, 닫는 따옴표 이렇게 써주면 이게 공백이에요. 공백. 네, 됐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if choose 함수도 사실 어려운 함수는 아닙니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함수 하다가 어려우면 버리세요 그랬는데 지금 if mid 함수나 지금 choose 뭐 mid, right 이런 함수들은 버릴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해가 안 된다고 싶으면 우리 전에 강의했던 거 열려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더 보시고 또 오늘 것도 같이 보시면 충분히 1학년 일반 친구 누구도 뭐 모르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된다. 월요일날 오세요. 월요일날 한번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했던 문제가 뭡니까? 디에버러지. 자, 디에버러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네요. 왜요? 네, 여기서 지금 보시면 7회, 8회, 9회, 10회, 자,
6회도 지금 6회 문제인데 6회 문제에서 분석하다 보니 7회 나오고 8회 나오고 9회 나오고 10회 나오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얘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고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D가 나오게 되면 선생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D가 나오면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이때는 범위 잡을 때 데이터 전체라고 한번 이용했었죠. 그래서 얘는 비포부터 잡는다고 그랬어요. 비포부터. 다시 한번 비포부터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함수들은 B5부터 잡는 함수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라고 있으면 D 에버러지가 나왔든 D 썸이 나왔든 B4부터 J의 10위까지 블럭 잡고요. 그리고 내가 아는 단어 뭐 있죠? 네, 내가 아는 거,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요거를 필드명을 쓴다고 했어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열 필드 쓴다고 했죠. 필드명. 자, 요 필드명이 지금 여기서 보니까 항공기 불포함 요거잖아요. 요거는 H에 14 돼 있던가요? 그렇죠. H에 4죠. H에 요거 4, 여기가 H니까 H에 4 필드명을 써주고, 그 다음에 역시나 조건 부산 출발. 그래서 출발 도시가 부산을 요거 이렇게 드래그 해준다 그랬습니다. 드래그 아래로 드래그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준다. 데이터베이스 D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시고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표시한다. 이제 외워질 것 같아요. 강의 잘 들으신 분들은 외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인데요. 똑같은 문제죠. 뒷썸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자, D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예요? 동그라미 치시고 데이터베이스 전체다. 그러면 당연히 뒷썸 해주시고 B4부터 J의 12까지. 이거는 기본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썸 합계를 알고 싶어요. 합계 어떤 거? 판매 수량, 판매 수량. 요거죠, 요거 잘 기억하세요. 어떤 친구 이거 지난번에 실습할 때 요거 쓰시던데 이거 쓰시면 안 되고 요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요거는 뭐예요? F죠, F4. 자, D가 나왔으니까 이 열 필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F4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건, 이거를 다 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있었어요. 분류가 뭐인 거, 디자인, 분류가 디자인 문구, 이거 드래그해서 넣었죠. D4부터 D5까지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죠. 됐죠? 범위 전체. 여기서 범위 전체 내가 뭐죠? 네, 내가 알고 싶은 게 F4, 그쵸? 이게 F5 아니었네요. F4 내가 알고 싶은 거 F4. 그 다음에 범위는 이렇다라고 정해 주시면 됐습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 나서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똑같은 문제. 자, 여기도 쉽게 갑시다. 자, 어떤 걸까요? 블로그에서 게시된 people 블로그에서 게시된 비디오스의 합계를 구하시오. 조건은 합계니까 dsum. 자, D가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범위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B4부터. 자, 뭐의 합계? 비디오 합계. 게시된 비디오 이거의 합계죠. 자, 이거의 합계니까 이것만 가면 돼요. F4 내가 이거 알고 싶어요. 모든 거에 F4가 아닌 people and vlog, 카테고리가 people 이렇게 드래그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E4부터 E5 사이 요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문제 패턴만 파악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갑시다. 다음에 또 나오네요. 자, 이번에도 보시면 가솔린 차량의 주행 기록의 합계래요. 주행 기록의 합계입니다. 주행 기록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뭐만? 가솔린 차에 대해서만, 연료가 가솔린인 것만. 네, 물론 가솔린이 여기도 또 나오죠. 근데 조건 줄 때 이것만 주면 알아서 찾아내니까. 자, 똑같아요. dsum D 동그라미 치시게 되면 범위는 B4부터 J까지 줬죠.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거는 H의 4다. H4열.
그리고 조건을 보시니 D4부터 D5다 라고 주시면 같은 문제입니다. 뭐 선생님 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시면 자꾸 문제를 반복해서 들으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또 가봅시다. 자, D썸이 또 나왔네요. D썸 이제는 뭐 판매 수량의 합계, 이거의 합계를 구해달라는 거죠. 이거만 알고 싶어요. 네, 여기도 지금 좀만 내려볼까요? 이렇게 놓고 다시 보이게 주면 판매 수량, 이거의 합계를 구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세트 조건은 구분이 세트인 거 이거예요. 그 다음에 D썸이니까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는 B4부터 J12까지, 이거는 G4, 그 다음에 범위는 D4부터 F5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푸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또 넘어가면 또 있나요? 네, 끝났고 이번엔 카운트 이프 문제였습니다. 자, 카운트 이프 문제. 카운트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영어를 아무리 싫어해도 카운트, 이 개수 세는 거. 근데 거기에 if를 붙였다는 얘기는 조건에 맞을 때만 개수를 센다, 이 뜻이었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8의 4번, 그 다음에 응용 문제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건 뭐였어요? sum if, sum if, 내가 조건에 맞을 때만 합계를 구하고 다시 카운트 if로 조건이 맞을 때만 나누면 평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평균만 구할 수 있겠죠. 우리 반에서 여학생일 때만 세라 그러면 뭐 sum if에 넣고 여학생만 세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여학생의 수만 세면 우리 반 여학생의 평균 점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구독자 수가 어때요? 평균 이상인 유튜브의 수를 구하세요. 결과값 뒤에 개를 붙이세요 돼 있네요. 와, 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유튜브 구독자 수가 평균 이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선 평균이 뭐죠? 평균은 에버러지입니다. 평균부터 구해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평균 이상이다 보니까 이상 크거나 같다는 표시는 들어가야 되겠고, 그쵸? 거기다가 이거 할 때 그 수식에서 숫자만 나왔을 때는 안 써도 되는데 수식 기호 때문에 따옴표 붙여주시고요. 이 엔드 기호는 뭐라고 그랬죠? 수식에서 이 엔드 기호, 이 엔드 기호는 이어 붙이는 겁니다. 이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엔드 3 하면 이렇게 해서 수식에 표시됐다 그러면 이렇게 넣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요 뜻을 잘 보시면, 자, 에버러지 G5부터 G5가 또 안 보이네요. 이런 G5 보였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 뭐예요? 이거 G5부터 G5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거의 에버러지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 자, 평균보다 어쩌라고요? 평균보다 큰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은 유튜브의 수라고 합니다. 수. 자, 카운트 개수를 세. 근데 if 이렇게 하는 거죠. if 조건에 맞을 때만. 어떤 거에 대해 카운트 세는 거죠? G5에서 G12 중에서, G5에서 G12 중에 크거나 같다. 뭐보다? 평균보다. 평균은 이거죠. 이거보다. 그래서 and average G5 땡땡 G12까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개를 붙여달래. 우리 개 붙일 때 아시죠? and 개. 요거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 카운트 if 문제 중에서 이렇게 좀 쓰는 문제가 좀 어렵지. 나머지는 이거보다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을 찍다 보니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리플레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은 한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프린터를 다 가져간 거지만 프린터 없이도 선생님 일부러 다 지금 다시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프린터 없이 화면 일시 정지 시켜놓고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번 본인 스스로가 한번 봐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카운트 if 응용 문제가 되네요. 여기 살짝 올라갔다. 자, 여기도 보시면 sum if와 count if 조건 있죠. 패션 잡화의 평균 판매 금액 어디 있죠? 판매 금액 요거의 평균 금액. 아까 dsum으로 구하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sum if하고 count if를 구해달라 이 뜻이죠. 자, 그럼 똑같습니다. 자, sum if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라고 했어요. 다만 얘는 어떤 함수? 내가 원하는 때만. 알고 싶은 것은 네, 여기 보면 조건 범위라고 되어 있죠. 네, 조건 범위는 어디서부터? 여기 D5부터 어디까지예요? D12까지. D5부터 D12 이것들의 합계를 구한대요. 근데 다 하고 어떤 거예요? 이 중에서 패션 잡화만, 패션 잡화 이것만 구하고 싶다. 그래서 그거에 뭘 구하고 싶어요? 판매 금액. E5에서 E12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내가 요거죠, 요거. 자, 이렇게 해서 이 합계만 구할 거예요. 이렇게만 이 합계 구하는데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dsum으로도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dsum. 그래서 dsum 함수가 편한 건지 sum if 함수가 편한 건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시험 문제에서는 주어진 조건대로, 나중에 여러분이 뭐 회사 간다든지 대학생활 한다든지 이럴 때는 여러분 원하는 함수 써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dsum이 좋아, dsum 쓰시고, 나는 sum if가 편해, sum if 쓰시고, 그렇죠? 뭐 그렇게 는 되겠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이번에는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 평균 판매 합계가 아니었어요. 평균이에요. 평균이니까 아까 다시 카운트 if 문제 역시나 조건은 똑같아요. D5부터 D12 중에 누구인 거? 패션 잡화인 것만 세봐. 패션 잡화 이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평균인 거고, 이때 이 두 함수를 결합하면 D 에버러지 함수로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쓰는지는, 답은 어떤 함수는 다 쓸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지더라, 주어진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 이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자, 역시나 똑같은 문제네요. 똑같은 문제. 문제에서 보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의 평균을 구해라. 평균인데 평균이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평균이 없으니까 sum if가 필요한 거고 count if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소수점이 이렇게 세 자리까지 나오면, 소수점 두 자리, 엑셀에서 위쪽 메뉴에 보면 자릿수 줄임이라고, 자릿수 줄임 늘림이라고 아이콘이 하나 있거든요. 마우스를 올려보면 풍선도말 뜰 거니까 한번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 합계를 구해야 돼요. sum. 근데 모든 거의 합계가 아니었어요. 모든 거의 합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조건이 있죠. 자, 어떤 조건이에요? D5. 연료가 가솔린이니까 D5부터 조건 범위, D5부터 어디까지? 하이브리드까지 D12 중에 뭐인 거? 가솔린, 이거 하이브리드네요. 하이브리드, 이거인 거를 찾아내. 자, 찾아냈으면 뭐 해야 돼요? 토해야 되죠. 뭐를? 연비를. 연비는 G5부터 G12까지가 있네요. 자,
하이브리드 여기에서 하이브리드인 걸 찾았어? 그러면 더해 이 뜻이죠. 나누기 카운트 if 하이브리드만 세면 되잖아요. 역시나 범위를 줘야 되겠죠. 범위는 D5부터 D12까지 중에서 하이브리드인 거 브리드인 거 이것만 찾아내. 그러면 되죠. 이렇게 해서 문제들이 다 같아요. 패턴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 문제를 또 보시면 라지 문제. 이 라지하고 맥스 문제가 쭈루루 나오는데요. 역시나 7회, 8회, 9회, 10회. 자, 얘 라지 맥스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이 예약에서는 우리가 앞에 쓸 때 정의된 이름을 가지고 썼다고 그랬어요. 정의된 이름 썼었고, 라지 맥스, 민, 뭐 스몰 이런 것들은 건너뛰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 그래도 라지가 이해 안 됩니다 라면 먼저 문제 한번 더 뒤져 보십시다. 뒤져 보시고 본인이 좀 풀어 보시고, 뭐 이 문제 그냥 간단하죠. 두 번째니까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큰 라지 판매 수량, 이거 그냥 답도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쓰는 게 좀 짧아서 또 이 문제도 쉬워 보이잖아요. 그죠? 원래 쉬운데 더 쉬웠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역시나 맥스 문제. 예, 조회수 뭐 더 간단하네요. 뭐 숫자도 안 붙어요. 맥스하고 민은 숫자도 없다 그랬죠. 라지하고 스몰은 몇 번째 크냐 몇 번째 작으냐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숫자도 붙었지만 민 맥스는 그것도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브이로그 함수네요. 어머나, 브이로그 함수도 역시나 지난번 걸 대체합시다. 이거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난번 문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거는 네, 열심히 이제 여러분들 한번 풀어 보시면서 이해가 안 간다 질문을 오세요. 반드시. 그 지난 시간에 빼먹었던 게 8회부터 7회부터 나왔던 거죠. 7회부터 나왔던 거 6회만 안 나왔던 문제, 판매 순위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더 봅시다. 판매 순위 구하는 문제는 조금 더 살펴보자고요. 자, 판매 순위 구하는 문제는 판매 순위 어려운 함수는 아니었습니다. 얘도 그래서 버릴 함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자, 판매 순위는 조금만 더 봅시다. 야, 됐다. 자, 판매 순위. 자, 판매 순위를 어떤 판매 순위? 요 가연의 요 단위 판매 순위. 요거에 요거죠. 요거에서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고 결과값 뒤에 위를 붙이세요. 이 결과값 뒤에 위 붙이는 거는 and 위 요거였었죠. 그렇죠? 뭐 위에다 쓸까요? and 위 요거는 수식에서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자, 요거는 끝났습니다. 위를 붙였어요. 이거 지워. 여러분 이렇게 지우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 이렇게 지우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지우라고 해서 지우더라도 깔끔하게 두 줄로 이렇게, 깔끔하지는 않지만 두 줄로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림차순. 기본 옵션이 내림차순이었어요. 생략하면 내림차순이 되고, 네, 이것도 있었고, 0이라고 쓰면 내림차순이었고 0 외에 쓰면 오름차순이었어요. 보통 성적은 내림차순이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 성적 우리 석차 내는 거 있죠? 그건 내림차순입니다. 판매 수량 단위. 이때 함수는 rank.eq. 요게 함수 이름이에요. 여기 함수 이름 rank.eq. 자, 봅시다. 랭크 순위를 구해봐. .eq 순위입니다. 자, 순위를 구할 때는 범위를 줘야 돼요. 범위가 이렇게 주고 여기 1번 있다. 그러면 1번 너 몇 등이니? 2번 너 몇 등이니? 3번 너 몇 등이니? 일 때 이 범위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나중에 드래그 할 거라서 쭉 드래그 할 거라서 이 범위를 안 바뀌게 돼. 만약에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었어요? 4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석착을 구하다 보니 자기는 1등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범위가 바뀌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앞에다 달러 기호를 붙여줘야 된다. 그쵸? 달러 기호 붙여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뭐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한번 봅시다. 틴틴 안 지워지네. 좋아요. 자, 아까 결과값 뒤에 붙인다는 것은 다운표 열고 아니야 엔드 위 이걸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건 지웠고요. 두 줄로 지워주고. 자, 랭크 점 EQ. 그럼 어떻게 돼요? 범위를 일단 너 몇 등이니? 우린 너 몇 등이잖아요. 너 몇 등이니?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판매 수량. 여기에서 요거죠, 요거. 너 몇 등이니? 이거 1350이면 너 대체 몇 등이야? 이 뜻이에요. 이거는 F5에 있는 거죠. F5에 있어요. 그 다음에 너 몇 등이었어. 근데 어디에서 범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범위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F5에서 F12까지 중에 그쵸? 그 다음에 가로 닫으면 이 문제는 정확하게 답이 맞습니다. 얘는 순위를 구해줄 거야. 문제가 있다면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내렸어요? 드래그 한다 그랬죠. 드래그 하기 때문에 이 범위만큼은 바뀌면 안 된다. 고정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달러 F 달러 5 콜론 달러 F 달러 12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여기 끝에 모서리에 십자가 됐을 때 드래그 해도 얘는 바뀌지가 않아요. 이대로 하게 되면 다음 문제는 F6부터 F13까지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칸이겠죠. 그 다음 셀 F7부터 F14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범위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앞에 달러를 붙여줘야 된다. 이때 쓰는 단축키는 F4다.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게 되고 순서는 0을 쓰셔도 좋고 0을 생략 안 써도 내림차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여기에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0을 써도 되고 0을 안 써도 되고 0 외의 숫자를 쓰시면 안 돼요. 오름차순으로 바뀌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른 문제? 아니네. 이 문제 가지고 한번 다 여러분들 확인 좀 해보세요. 자, 랭크. 자, 여기 지금 문제 6회만 빼고 다 1번 문제로 딱 나왔습니다. 8회, 9회, 10회 다 1번 문제예요. 7회도 1번 문제고. 그래서 거의 if 랭크 나오면 1번 아니면 2번인데 대부분 1번 문제로 구성된다는 거 하고 자, 순위 구한 문제 어렵지 않아요. 너 몇 등이니? 이거니까 너부터 나와야 되고 어디에서? 우리 반에서. 이때 우리 반은 변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고정이 돼야 된다. 고정을 하려면 달러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이 달러 붙이는 거는 그냥 내가 쓸 때는 쓰지만 언제가 좋은 거예요? 복사할 때. 그냥 쭉 드래그 하면 이 달러가 붙었을 때는 변함없이 똑같이 복사하는 거고 달러가 붙지 않은 이거는 알아서 순서대로 쭈루루룩 내려가면서 F5, F6, F7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바뀐다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순위 문제도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까지 해서 함수 한번 더 살펴봤거든요. 선생님 강의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다른 유튜브 찾아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좀 한번 더 분석해서 강의 듣는 거로만 끝나면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해요.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다시 한번 강의 듣더라도 본인이 직접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수행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ITQ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지필고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해놓으시면
충분히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석삼조, 일석사조. 항상 선생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IT 교리 한글 따봤잖아요. A 맞으신 분들 뭐 기분 좋잖아요. 파워포인트 A 맞으신 분들 기분 좋잖아요. 엑셀도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고 뭐 어떤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셔서 경영과를 좀 빛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경영과 하게 되면 1학년 일반을 좀 기억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서로 좀 도와가면서 나만 안다고 끝날 문제는 아니고 친구도 좀 같이 그 옆에서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학년 일반 여러분 이제 온라인에서 말고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까지 하여튼 함수 공부 조금만 더 해오십시오. 자, 오늘 시간이 35분 정도 됐는데요. 자, 블록 타임으로 해서 1, 2교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까지 여기서 마칠 테니까요. 조금 남은 시간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가 공부하는 시간으로 좀 가져보세요. 자, 다음 주에 봅시다.